마당에서 직접 따먹지 않으면 평생 맛보기 어려운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한 번쯤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해집니다. 돈을 들여도 살 수 없고 마트에서도 백화점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만나기 힘든 과일이라면 그 자체만으로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따는 순간부터 빠르게 변색되고 부드러워져서 멀리 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직 직접 심은 사람만이 이 과일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은 더욱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손으로 키운 깨끗한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은 더 커지는데 포포나무는 이런 바람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자연의 그늘을 좋아하고 스스로 강하게 자라며 특별한 보살핌을 크게 요구하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무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해마다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작은 기대를 안겨줍니다. 마당 한쪽에 두 그루만 심어 두어도 가을이면 기다림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과일이 내 집에서 익어간다는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은 만족을 줍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자연이 주는 작은 선물은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고 일상의 활력을 되찾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포나무 이야기를 들으면 한 번쯤 나도 저걸 심어볼까 하고 마음이 움직입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는데도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에게 작은 즐거움을 만들어주는 나무라면 충분히 심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특별한 과일과 나무가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지에 대한 작은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끄는 포포나무가 더 흥미로운 이유는 단순히 희소한 과일이라는 점을 넘어 자연이 품어둔 특별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서 익어가는 과일 하나에도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포포나무가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이유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여러 나라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이 나무에는 아세토제닌이라는 성분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실험실 환경에서 세포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직접 작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연 속에 이런 작용을 가진 성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여기저기가 무겁게 느껴지고 작은 염증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산화 억제 성분이나 편안함을 돕는 요소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집니다. 포포나무는 바로 이런 기대와 맞물리며 오랫동안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잎과 줄기, 그리고 나무 전체에 다양한 식물 성분이 있다는 점은 자연을 가까이 두고 싶은 이들에게 작은 안도감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전문 용어를 몰라도 이 나무가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품어온 성질이 우리에게도 잔잔한 안정감을 준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포나무에 대해 알면 알수록 단지 과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자연의 지혜를 조용히 담아둔 나무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성분과 연구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되며 다음으로는 과연 키우기 쉬운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자연의 성분과 연구 이야기를 알고 나면 사람들은 과연 이런 나무를 직접 키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포포나무를 접해보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연구 속에 등장하는 특별한 나무라 해서 손이 많이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좋아하며 스스로 강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특히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나이가 들수록 큰 장점이 됩니다. 잎 자체에 자연을 방어하는 성질이 있어 벌레가 잘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굳이 무거운 약통을 메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수 농사를 오래 하던 한 중년 농부가 몸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더 이상 약을 치기 어렵다고 느껴 포포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열매가 달릴 때까지 시간이 걸려 조용히 기다렸지만 몇 해 지나 나무가 자리를 잡자 아무 약을 치지 않았는데도
깨끗한 열매가 열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포포나무가 단지 키우기 쉬운 수준을 넘어 삶의 부담을 덜어주는 나무라는 인상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돌보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건네는 과정이 몸과 마음을 함께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포나무를 알고 나면 그 다음으로 떠올리는 생각은 이 나무가 만들어내는 과일 맛은 과연 어떨까 하는 호기심입니다. 이처럼 키우는 과정이 편안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열매의 맛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귀하고 특별한 나무라도 맛이 없다면 오래 사랑받기 어렵지만 포포 열매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습니다. 처음 맛본 분들이 하나같이 놀라는 이유는 한국에서 흔히 접하던 과일들과 전혀 다른 부드러움과 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숟가락으로 퍼먹을 만큼 크림처럼 부드러운 식감 위에 바나나의 포근함과 망고의 달콤함이 은근히 스며 있고 마지막에는 파인애플의 산뜻한 향이 가볍게 감돌아 한 입 먹는 순간 낯설지만 기분 좋은 이국적인 풍미가 펼쳐집니다. 단맛도 풍부해 입안에서 천천히 녹아들며 힘을 빼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이라 나이가 들어 딱딱한 과일을 먹기 어려운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쓱 떠먹기만 하면 되니 손주들과 함께 나눠 먹기에도 좋고 식감이 부드러워 아이스크림처럼 편안한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포포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은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특별한 과일이 시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맛과 향이 뛰어난 만큼 신선함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연의 순수한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직접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는 점이 다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줍니다. 포포 열매의 맛이 이렇게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신선함이 너무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육이 부드럽고 향이 풍부한 만큼 수확 후 며칠이 지나면 금세 색이 변하고 물러져서 먼 거리를 이동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과나 배처럼 오래 보관하며 전국으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만나기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포포나무의 또 다른 매력으로 이어집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과일을 내 손으로 키워 내 집에서 바로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특별한 만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과일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순간은 작은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자연 속에만 존재하는 귀한 맛을 고스란히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포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열매가 맺히는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더 큰 설렘을 느끼게 됩니다.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값진 경험으로 쌓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이 과일이 가족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과일은 자연스럽게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해마다 포포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가 다가오면 먼저 찾아오는 것은 단순한 먹거리의 기대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나눌 작은 행복에 대한 설렘입니다. 손주들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신기해하며 숟가락으로 퍼먹는 재미에 웃음을 터뜨리고 부모 세대는 마당에서 직접 따서 건네는 그 순간의 따뜻한 정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만나지 못하던 자식들도 포포 열매가 익었다는 소식에 더 자주 찾아오곤 합니다.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특별함이 집을 향한 발걸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포포나무가 단순한 나무를 넘어 가족의 계절과 기억을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포나무를 심고 나면 다음으로 떠올리는 생각은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함입니다. 가족의 기억을 이어주는 따뜻한 나무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포포나무가 좋아하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나무를 잘 키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고 궁금해합니다. 포포나무는 특별한 장비나 복잡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알고 있으면
훨씬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두 그루를 서로 다른 품종으로 심는 것입니다. 자연에서는 여러 식물이 함께 어우러져 꽃가루가 자연스럽게 오가지만 집에서는 그런 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품종이 있어야 안정적으로 열매가 맺힙니다. 다음으로 어린 묘목은 강한 햇빛에 약해 첫 해와 둘째 해에는 가벼운 그늘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숲속 그늘에서 자라던 특성이 남아있어 여름에 직사광선을 오래 받으면 잎이 상하기 쉬우므로 작은 차광막만으로도 충분한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목묘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에서 키운 나무는 열매가 맺히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맛도 일정하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목묘는 이미 안정된 품종의 특성을 이어받아 몇 해가 지나면 꾸준히 좋은 열매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고이지 않는 땅을 선택하고 두 나무 사이에 적당한 공간을 두면 뿌리가 넓게 퍼지며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만 지켜주면 포포나무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성실하게 자라며 매년 작은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배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이 나무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줍니다. 이처럼 작은 원칙만 지켜주면 해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한층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포포나무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단순히 과일을 얻기 위한 나무가 아니라 하루를 조금 더 기쁘게 만들어주는 동반자 같은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해마다 새로운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의 흐름이 내 삶에도 잔잔하게 스며드는 듯한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을에 노랗게 익은 열매를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떠먹는 그 순간, 이 나무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마트에서 쉽게 사올 수 있는 과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가족의 식탁에 작은 감동을 더하고 그 계절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당 한쪽에 두 그루만 심어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의 시작이 시간이 지나면 가족의 이야기와 행복을 담은 나무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포포나무가 주는 기쁨은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기다림의 즐거움과 자연이 건네는 온기 그 자체입니다. 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볼 수 있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이 특별한 나무가 더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따뜻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